왜 여자를 뽑아가지고 그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여야 정당은 안 뽑습니다. 여자 많이 뽑아라면 후보가 국회의원이 적게 붙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적게 붙더라도 여성을 절반하자 이거예요. 여성의 경쟁력이 좀 부족한 이럴 때는, 이런 곳에는 국가가 의도적으로 여성을 내줘야 된다. 그래서 비례는 여성을 무조건 50% 해라 이래놨어요. 그렇지만 지역 후보도 무조건 50% 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국가에서 아직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역량 차이 때문에, 당락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걸 40% 달성했다는 거 알겠죠? 8억 4,200원 기회가 되면 돌려줄 수도 우리는 돌려줄 거고, 여야에 나간 540억도 450억도 반드시 돌려받아가지고 국민들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사실 그 여성 추천 보조금이 나왔을 때 허경영 대표께서 반납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현행법상 반납이 불법이기 때문에 반납을 못했습니다. 그 대신 그 여성 추천 보조금은 지역구 여성 후보들에게 쓰여지는 용도만 해서 전액을 다 그 지역구 후보한테 내려버렸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이제 아니, 내가 먼저 했는데. 아니, 여기 뒤에 있습니다. 예. 순서대로 좀 하시죠.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한국의정방송 TV 뉴스 최철근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표님께서 국가연금 배당금당의 핵심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근데 조금 내용을 바꿔가지고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을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 N방 사건과 디지털 성범죄의 사회적인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시원하게 좀 밝혀주십시오. 그런 거는 우리 사회가 공무원 숫자가, 수사를 하는 공무원 숫자가 한계가 있어서 그런 네티즌들의 광범위한 인터넷 범죄에 대해서 사이버 수사대가 사람 숫자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철저히 수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체 양이 많다 보니까.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것이 적발되면은 그런 범죄는 굉장히 그 서양에서는 그런 사이트에 접촉만 해도 징역 20년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 범죄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그들을 처벌 위주로 일벌백계 하는 것은 너무 많은 사람이 연루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은 그 주동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하지만 그 종범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국가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일이 없도록 국가가 이끌어가고 계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도 책임이 있다. 우리 국가가 공무원 숫자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사이버에 늘어나는 어마어마한 그 범죄자들 다 추적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 국가가 그런 범죄자들을 키웠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도 일정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 되기까지는 그런 범죄자들을, 그 종범들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겠지만 대통령 된 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주범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질문. 순서대로. 네, 안녕하세요. 원래 미국 뉴욕에서 온 뉴욕 CTN 방송 박상용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허 대표님은 제가 이제 호칭 여러 만나 뵈서 인터뷰 여러 번 제가 했던 적이 있었는데 몇 가지만 간단히 제가 좀 질문을 좀 부드럽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칭님은 이제 연세가 저하고 비슷하시고 같은 범띠인데 범띠들이 사실상 정의성이 강하고 또 근데 나는 나는 범띠가 아니고 뭐 띠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려고 나갔습니다. 우리는 나갔습니다. 사람들을 구분 짓는 걸 안 해야 됩니다. 네, 나갔습니다. 저희가 먼저 존경합니다. 절대 띠 이야기를 하면 안 네, 돼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와 국민의 진정성 아주 그 말씀을 제가 중요하고 있고요. 또 이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 아주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듣고 제가 생각하는 뭘 생각했냐면은 앞서간 사람으로서 뒤따라오는 젊은 사람들 생각하는데 국가혁명배금당에서 많은 이제 그 후원과 이제 그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것이 받게 되면은 정말 하나의 유토피아의 세계가 아니고 실제 세계다 보니까 인생의 만족을 느끼고 아마 국가혁명배금당을 지지하는 삶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은 앞서간 우리가 현재의 젊은이들 바라볼 때 우리 세대보다 많이 나약하거든요. 이들에 과연 결혼 배당금 준다. 또 노인들에게 얼마 주겠다. 또 이렇게 어린 사람들에게 150만 원 주겠다. 많은 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들이 이 금액을 받아서 정말 감사하고 사회 일을 열심히 한다면 뭐 두말할 거 없겠습니다만은 얘들 하나의 유토피아의 세계를 바람하고 공짜로 생각하면서 그냥 뭐 가만히 있어 돈을 주는데 뭐로 돈을 벌겠느냐, 뭐로 일하겠느냐, 경제성 하락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고요. 나약한 국민과 점을 만드는 한 지력이 되지 않겠는가, 이 우려감이 드는 것이겠고요. 또 자유주의, 자유경제민주주의가 하락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심각한 경쟁 사회주의 속에서 어려움을 더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선배로서 어디로서 지도자로서 방법을 잠깐 말씀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런 것도 하나의 기후에 불과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화살을 맞은 사람이 독화살을 맞은 사람이 독화살을 빨리 빼고 빨리 치료를 받는 게 급선무예요. 근데 이 독화살이 날라온 방향은 어디냐? 범인부터 잡으러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독화살을 쏜 놈이 도대체 누구냐? 그 놈이 저기 가고 있어. 도망을 가고 있어. 그 화살 맞은 놈이 그 놈 쫓아가면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해합니다. 네. 화살이 어디서 날라왔든 간에 그놈이 저놈이 범인이라 하더라도 나는 병원으로 쫓아가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우리 국민이 다 죽어가는데 물에 빠진 사람 일단 건져서 살리는 게 급하지 않아요? 요게 살려나면 요거 도둑놈이 될 거 아닌가? 요거 살려나면 살인범도 될 수 있잖아. 이거 살려나면 도둑이 뭐하는 놈인지 알 수도 없잖아. 그럼 그걸 물에 빠져 숨는 거 안에서 보고 너는 앞으로 살려주면 잘 살 거냐? 뭘 보고 살려줍니까? 절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다수 국민은 그 돈을 받으면 파일을 늘리려고 하지. 그 돈 닦아 쓰면서 놀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젊은이들한테 왜 주냐? 바로 그 점이에요. 젊은이한테 주냐? 돈을 써요. 돈을 써가지고 시중에 돈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쓰러 다니는 것도 힘든 거예요. 돈에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쓰는 고통. 아무나 못 써요. 힘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못 씁니다. 쓰는 고통. 노인네들처럼 집 사는 데 쓰고 이거는 소비가 아니에요. 그거는 돈이 안 돌아요. 젊은 애들은 그냥 식당도 가고 마트도 가고 여기도 가고 많은 작은 업소들, 영세업소들을 많이 다니면서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이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돌아다니는 애들한테 돈을 줘버리면 경제가 순식간에 확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합니다. 제발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대한민국 국민들, 내가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그걸 알고 있습니다. 특수한 생각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저를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기자님이 그걸 알고도 물었을 거 내가 알아요. 나는 국민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기자님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기자님은 국민들한테 그 궁금한 걸 풀어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국민 여러분들은 절대로 제가 이 파일을 늘리려고 하는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문 닫아야 될 가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집세도 되고 종업원들 월급도 나오고 이러면 고용이 늘어나요. 근데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코로나가 오니까 돈이 한 푼도 없는 일용직들이 직장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면 가게가 전부 문을 닫아서 부르는 사람이 없어. 그럼 돈을 빌리러 다녀봐요. 다 직장이 없다는 거야. 그러다가 자살하는 거죠. 그럼 자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해결해 주는 자가 허경영 정책입니다. 아니 뭐 술집이고 식당이고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 하던 사람들이 전부 문 닫아버리니까 이 돈이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집안에 들어앉아 있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있는 사람은 해외여행 갔다 다니고 뭐 그러지만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거는 기후라는 거. 뭐 그렇다고 사람이 파이를 늘리는 버릇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점점 그릇이 커져요. 그 돈을 2,000조를 풀면요 우리나라 돈이 4,000조, 5,000조 파이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수출 시장도 옛날에 1억 불 하다가 지금 10억 불, 100억 불, 1,000억 불, 1조 불 올라가죠? 네. 이렇게 파이가 국가가 커지는데 돈을 늘리면 안 된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2,000조를 발행하고 2,000조, 2,000조 세 번 6,000조 양적 발행을 완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경제는 이 파이가 2배, 3배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 국가혁명배당문당 비례대표 후보가 16번인데요. 총재님께서 이번에 과반수를 차지하시게 되면 국민배당금 카드를 여러분 지급하는데 카드가 16가지 숫자입니다. 신용카드가. 446. 예예. 우연이지만은 여러분 신용카드 그만큼 또 저희 총재님이 공약이 하루 종일 된 게 아니고요. 30몇 년 동안 해온 거기 때문에 신뢰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신용카드 하면 이 신뢰 아닙니까? 뭐 16번 참고해 주세요. 제가 뭐 인터뷰하면서 막말도 하고 합니다만은 선거 때라서 그렇습니다. 나는 기성 정치인들 보면 입에서 막말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대통령이나 정치인을 개인적으로 욕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다만 알겠습니다. 정치인 전체를 묶어서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예. KBS 또 다음 제 순서로 가지고 저기 인터넷 문학 방송의 예. 한국 사랑 N의 김기 기자입니다. 예, 예. 우리 박수, 박수. 예,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총재님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속이 시원해요. 뭐가 확 떨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문학 방송에서는 총재님께서 2000년 1월 1일 그 출간된 무궁화 꽃은 지지 않았다는 그게 2개월 만에 베스트 2위를 차지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전국 베스트. 예, 전국 서점 베스트 2위지. 지금처럼 교보문고 베스트 이게 아니고 예. 전국 서점 베스트 1위까지 올라갔어요. 오. 그래서 이제 저희 문학하는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내가 생전 처음 쓴 책이에요. 예. 생전 쓴 책이 처음 쓴 책인데 책을 딱 나오자마자 그냥 2위에 올라갔죠. 예, 이더라고요. 전국 판매 2위야. 조금 있으니까 전국 서점 그냥 1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책이 뭐 1,000만 부 이상 나갔습니다만은 어쨌든 내가 처음 쓴 책인데 그 책을 밤새 읽고 보는 사람도 많았고 대단했어요.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1750 그 홈페이지에 명예 그 느낀 그 감성적인 그런 굉장히 대단했다고 그러면서 우리 이제 문학책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조금 연구 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문학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은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우리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이런 이야기. 그런데 그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예. 정치는 죽어서 입을 남깁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요즘 최근에 전부 이름을 남기려고 글을 엄청 많이 쓰거든요. 사람들이 등단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제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책을 한 권 내는데 굉장한 출판사 그 어떤 저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작가들의 열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문학계에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는 분 말씀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페미니즘 그 문학에 대해서 조금 어차피 여기서 이제 성관위에서 많이 이번에 여성을 많이 후보를 냈으니까 예, 그거하고 연관을 좀 하셔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국민 배당금 주는 거 있죠? 네. 150만 원씩. 그 다음에 코로나 긴급자금 1억 있죠? 그게 문인들에게 큰 도움이 돼요. 글 쓰는데 부부 300이 나오잖아요. 글을 쓰는 사람들은 마음 놓고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제일 이득이 되는 게 문인들은 출퇴근을 잘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거 창작해서 큰 돈이 안 되는데 창작을 해도 생활비는 300만 원 나오니까 부부가. 그러니까 문인들은 큰 도움이 되고 예술인들, 탤런트들, 뭐 고정 수입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일반 직장이 아닌 프로페셔널들 이런 사람들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시를 한 500편 외울 정도니까 나는 내가 외우는 시 중에 10분짜리도 있고 20분짜리도 있어요. 선생님도 문학인이세요. 그럼요. 내가 하나님 우리의 복된 만남을 점지하여 주시옵소서. 동쪽에서 달려온 한 남자와 서쪽에서 달려온 한 여자가 만나면 첫눈에 알아보게 하옵시고 다시는 나뉘지 못할 준열한 심판을 주시옵소서. 이게 김남조 시인이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시를 내가 한 500편 외워요. 많이 외우죠. 많이 외우죠. 차신사료사료 일백분경세로 백골위진도 혼백이야. 그죠? 이 몸이 죽어주고 골백번 일백번 고쳐주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이 한문이든 한글로 된 시든 한 500편을 외우니까 문학에 관심이 있죠. 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그게 작가들 50년이 이제 그 이미 70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지금 시간상 내가 지금 그렇고 그건 내가 강의 때 이제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문인들에 대해서 예우는 내가 1억 주는 거하고 150만 원씩 주는 거 그게 문인들의 활동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문인들은 돈을 추구하는 게 아니니까 양적으로 추구하는 자들은 책을 못 써요. 질적인 걸 추구하니까 질적인 걸 추구하는 자들의 어려움은 양적인 거야. 경제생활 그걸 내가 보충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국가가 안정이 될 거예요. 사실 고맙습니다. 대표께서는 사서 산경뿐만 아니고 8만 대장경도 줄줄이 사서- 외우고 있습니다. 사서 3경이 아니고 사서 5경. 사서 5경뿐만 아니고 8만 대장경도 줄줄이 외우고 있어서 이 석학들이 깜짝 놀래요. 자기들이 평생 노력해드려도 힘들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오늘 참 격정적인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지금 MBC하고 저 인터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요. 여기 박사님 마지막으로 예. 마이크. 빨리 갖다 드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이규리 뉴스의 개본 논설위원을 맡고 있는 유대원 교수입니다. 시작할 때 우리 사회자가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요. KBS, MBC 후보자 토론회 이후 불과 사흘 만에 누적 조회수가 375만 건을 돌파를 했고 댓글만 8만 개 이상이 달리는 거의 기적 같은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젊은이들의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확인을 해보니까. 오늘 핵심적인 얘기가 긴급 재난지원금 1억 지급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3.3 공약입니다. 3.3 공약을 시간 관계상 스타디 하다 보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세계 정치 정당사의 공약을 전부 스타디한 건 아니지만은 주요 국가의 그 공약들을 이렇게 살펴봐도
국가혁명배당금처럼 이렇게 혁명적인 공약을 제시한 당을 보질 못했습니다. 그것도 지금이 아니라 3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공약이에요. 놀랍더라고요. 그때는 이거 완전히 이거 말도 안 되는 공약이다. 이거 웃기는 공약이다 되는데 지금 현재는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경영 대표께서는 어떻게 30년 전에 이런 33 공약을 이렇게 생각을 했고 준비를 하셨는지 질문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찌됐건 이게 실현되려면은 상당한 그 기금,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물론 이제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간 되는 대로 간략하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젊은이들도 그러는 거예요. 정말 주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좀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33가지 공약 그것은 국민들이 내가 그 공약을 만들면 그때는 항상 여러분들은 타임이 안 맞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그게 타임이 맞는 거예요. 그때 내가 출산 정책을 강조했거든. 결혼하면 1억에 애 낳으면 3천만 원 30년 전에 우리나라 인구 사이클이 무너진다. 58년 개띠가 다시 20년이면 78년에 개띠 78년에 또 이 인구가 또 많이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58년 개띠에 그 태어난 그 인구만큼 그 78년에 또 태어나야 되거든. 그 사이클이 20년마다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6년 사이클로 옵니다. 그러면 인구 증가는 항상 20년 사이클이에요. 58년 개띠가 인구 폭발 사이클이면은 7, 8년 폭발 사이클, 98년에 폭발 사이클, 그 다음에 2018년이 폭발 사이클인데 앞으로 이 사이클이 죽어버린다. 그 당시 내가 그렇게 떠들었어요. 근데 미친놈 지가 뭔데 인구 폭발 사이클이 도대체 뭐냐 저거 이랬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후회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다 없어져요. 예? 서울에도 초등학교 통폐합이 되고 있어요. 지방 다 없어져요.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학교 좀 있으면 축소돼요. 고등학교 축소돼요. 노인들은 전부 요양병원으로 가요. 나중에 보세요. 나라 꼬라지가 중국이 얼씨구나고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나라가 희한하게 인구가 없어지는 거야. 강대국이 전쟁으로 한반도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가만 앉아 있으면 인구가 없어져가지고 중국하로 흡수돼 버려요. 그래서 지금 한국 실정은 홍콩을 빼닮았습니다. 홍콩과 운명과 한반도 운명이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정치인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운명은 홍콩 운명을 보면 이해해야 됩니다. 영국의 지배를 받을 때는 팔자가 좋았어요. 잘 나가요. 경제 발전하고 우리 미국하고 손잡을 때 잘 나갑니다. 홍콩도 중국에 붙어 있고 우리도 중국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은 홍콩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서 중국으로 서서히 붙어갈 때 공포심이 생겨요. 홍콩 주민들이. 그래서 1900 천안문 사태가 올 때 48년 천안문 사태가 올 때 홍콩 사람들은 야, 저 중국이 민주화가 되면 좋겠다 이랬죠. 중국이 민주화가 됩니까? 안 돼버렸어. 홍콩 사람들 절망했어. 그런데 그 홍콩 사람들이 영국이 떠나가기 시작하면서 중국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을 지지하는 자들이 권력을 잡고 있어요. 서서히 홍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미래를 훤히 보는 자 아닙니까? 미래를 훤히 그 모델을 보고 있어요. 모델을. 그럼 그 모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홍콩처럼 중국이 안 맥히겠다. 근데 우리는 몸부림 쳐봐야 인구 때문에 맥히게 돼 있는 거야. 30년 전에 내가 뭘 머리 썼습니까? 인구를 많이 낳아야 된다. 결혼 많이 시키고 출산 빨리빨리 장려해야 된다. 결혼하면 이렇게 해놓으면 3천만 원. 그때 그랬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인구라도 유지해야 뭐 나중에 손을 쓰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인구가 줄어들면서 자동적으로 중국으로 끌려 들어가는 표면 장력에 우리를 끌려가고 있거든. 근데 지금 실제 아니나 다를까 지금 정권 잡은 자들이 중국 쪽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어요.
이 표면 장력입니다. 큰 물방울은 작은 물방울을 잡아당겨요. 주변 무기 잡고 티베트도 들어가고 위구르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잖아요. 그럼 점점 몽고도 외몽고가 들어가고 점점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현상이 있거든. 그러면 이 현상에 지난 몇십 년은 70년은 미국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한 100년간 버텼다고 합시다. 홍콩과 똑같은 운명이에요. 그럼 머지않아서 중국의 파워가 대단해집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돈 문제가 생겨요. 방일 문제가 자꾸 생기면서 젊은 애들이 미국로 물러가라 이러고 지금 있어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한반도가 아시아에 흡수돼가는 과정, 중국에 흡수돼가는 과정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나는 미리미리 봐요. 보통 몇십 년 앞서서 한반도 운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자회견을 해야 돼. 중국도, 미국도, 북한도, 일본도, 러시아도 다자회견을 하면서 홍콩과 같은 비극을 우리는 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나라는 점점 홍콩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한반도를 가지고 홍콩 되기는커녕 이걸 가지고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를 움직여서 세계를 통일하고 서울이 세계의 수도가 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최악을 최선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내가 코로나가 딱 왔을 때 양적 완화해야 된다. 우리나라 딱 이러니까 미국이 한국이 따라하는 거 보세요. 정당들이. 내보다 늦었죠? 한 발 늦었죠? 이건 뭘 말합니까? 미래를 정확히 내다보고 있다. 지금 홍콩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운명, 월남을 바라보면서 우리 운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월남도 보세요. 그런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월남과 같은 사태, 홍콩과 같은 사태, 우리의 민주화 속도 이런 걸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 안 하셔도 저는 미래를 내다보는 자니까 아무 오차가 없을 겁니다. 시간이 KBS 가서 녹화를 해요. 네, 오늘 격정적인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아마 이 오늘 날이 아마 나중에 역사적으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면은 요새 허경영 따라하게 해가지고 이제 조선일보 칼럼에서도 모두가 허경영이라고 나올 정도였는데요. 그 허경영 대표께서는 따라하려면 제대로 따라해라. 그 허경영의 근본 철학과 근본 대책을 알고 해야지 수다 걷다가 씌우면 안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유튜브에서 MBC 한번 KBS 한번 나갔는데 그거 난리잖아요. 400만이. 만약에 여야처럼 KBS, MBC 우리나라 전체 종편에 그 사람들만큼만 노출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뒤집어졌겠죠. 이것이 바로 언론의 불공정이야. 국회의원이 있다고 해서 꼭 그거 편듭니까? 잘 보세요. 선거를 하면 국회의원은 없어지는 거야. 뭐에서 시작하는데 국회의원 있다고 그 사람들만 보도하고 나는 국회의원 없다고 보도 안 해요? 그럼 나는 내 돈 내고 가서 해야 그렇게 꼭 반응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내만큼 KBS나 이런 데서 보도해줬으면 나는 지금 한 4천만 명이 뒤집어질 건데. 맞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불평등한 선거를 하고 있어요. 중앙선관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중앙선관위는 어제까지 여론조사 놔뒀어요. 맨날 여야 여론조사 국가혁명당 하나도 키지도 않아요. 그러면 나를 좀 내가 이런 말이라도 할 수 있게 해줬더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 자유를 봉시합니까? 왜 그 사람들은 텔레비에 계속 내보냅니까? 그런 거 문제가 있습니다. 메이저보다 더 자,